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오늘도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저희 KBM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모시고 함께 명승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둘이 하네요. 이렇게 뭐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리뷰해 볼 경기는 그 링의 신사, 백작으로 불리던 알렉시스 아르게요의 경기입니다. 1982년이었죠. 네. 벌어졌던 이제 WBC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아르게요의 4차 방어전인데 아론 프라이어에게 이제 WBA 주니어 웰터급 도전이 거의 가시화되어서 이제 라이트급으로는 마지막 방어전을 치른 아르게요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도전자가 앤디 게니건, 만만치 않은 그 필리핀계 미국인 34승 중에 30KO 승이 있었던 그런 하드펀처 지명 도전자를 맞아서 그 아르게요와의 경기인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시합을 이제 고른 거는 이제 아르게요의 시합도 이제 한번 리뷰를 하고 싶은데 이 아르게요가 저는 그냥 슬로우 스타터가 되다 보니까 대개가 다 좀 후반 KO가 많고 아니면 너무 1, 2라운드에 싱겁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황 대표님한테 항상 그 의뢰를 할 때는 적어도 다운이 서로 주고받는 뭐 어떻게 됐든 하여간 다운이라도 한 번씩 주고받는 그런 시합을 뽑다 보니까 이제 이 시합을 뽑게 되었는데 아르게요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니카라구아의 아주 그 영웅이죠. 영웅이고 그 초반에는 좀 패가 있고 그냥 그런 선수 정도는 뭐 여겨지다가 74년도에 이제 당시에 WBA 페더급 챔피언이었던 에르네스토 마르셀. 이 에르네스토 마르셀은 좀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인텔리 복서였죠. 그 가족들과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아르게요와의 시합이 아마 4차 방어전이었는데 이 시합을 끝으로 복싱을 그만두고 이제 그 의학도였죠. 그래서 그쪽으로 정진하겠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 방어전으로 선택한 게 이제 아르게요였는데 물론 이제 마르셀이 승리를 했어요. 했지만 마르셀이 시합 후에 저 친구는 틀림없이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을 정도로 어떤 직접 가서 얘기를 건네줬죠. 해서 어떤 어떤 징조를 보였고 그 타이틀을 마르셀이 내놓은 타이틀을 루벤 오리바레스 팬텀의 그 괴물 루벤 오리바레스가 이제 페더러 월장을 해서 그 당시에 동양 챔피언이었던 우다가와 젠스케와 결정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리바레스가 2체급 제패에 성공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그나마 좀 편하게 도전자 선정한 것이 이제 아르게요였죠. 그래서 초반에는 오리바레스의 페이스로 가다가 그 후반에 정말 그 멋진 어퍼컷으로 그 언더독을 뒤집고 이제 첫 세계 챔피언이 됐고 이후에 페더급을 4차까지인가요? 방어를 하고 슈퍼 페더를 올려서 그 당시에 슈퍼 페더의 롱런 챔피언이었던 알프레도 에스카레라 페르토리코의 그 사무엘 세라노와는 약간 또 결이 틀린 그 에스카레라 그 롱런 챔피언을 적재 쌍왕 가가지고 그 눈부상에 의한 TKO 뭐 어차피 뭐 그러기가 경기 내용은 일방적이었죠. 네, 그래서 그 종방 KO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페더를 8차까지인가 방어하죠. 그 중에는 에스카레라와의 재전 그 롤란도 나바레트도 있었고 보비 차포, 라파엘 리몬, 뭐 루벤 카스티오 등 슈퍼페더의 간판들을 다 이기고 81년도인가요? 81년에 지마트를 꺾죠. 그래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인가요? 아일랜드인가요? 스코틀랜드의 그 지마트 아주 그 정적인 복싱을 하던 어쨌든 그 WBC 라이트급 챔피언을 이기고 3체급 제패에 성공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3체급 제표가 굉장히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고 아르게요 바로 이전에 이제 윌프레도 베니테스가 먼저 3체급 제패를 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황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80년 만에 아니요 80년은 아니고 3체급 제패 이제 첫 케이스가 보 피치몬데 근데 그는 1900년대가 되기 전에 1890년대였고 그리고 1930년대에 이제 두 번째 3체급 제패가 토니 칸초네리 그리고 바니 로스 네 번째가 헨리 암스트롱 이 선수들이 1930년대에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야 뭐 영상도 이제 미비했고 워낙 기술적으로 낙후된 시절이라 그렇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80년대 F4 같은 뭐 레너드, 헌즈, 뭐 듀란 뭐 이런 그 세대의 어떤 대표적인 복서들 그 당시가 한 시대에 활동을 했죠. 미국의 복싱의 아주 그 황금기였죠. 그렇죠.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후반까지. 네. 그러다 이제 40년대 들어서 로빈슨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칸초넬리, 바니로스, 암스트롱이 이제 38년에 새 체급을 석권하거든요. 그리고 베니테스랑 아르게오가 81년도이기 때문에 43년 만에 이제 새 체급 석권 그러면 복서가 아르게오가 나온 거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자고 일어나면 4체급, 5체급이지만 저 당시에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고 그 황 대표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고 이제 우리와 아주 익숙한 레이 메이신이 막 아주 격전을 치러서 방어전을 하고 뭐 엘리존도를 이기고 그 부심이 부시미라는 그 이제 미국 선수를 이기고 게니건과 붙게 되는데 그 이게 이제 그 아론 프라이어와의 시합이 이제 그렇죠. 성사되고 그 슈퍼라이트로 올리기 전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는데 그러니까 날짜만 잡히지 않았고 아론 프라이어와의 대전이 결정이 됐을 때입니다. 또 이 앤드류 게니건은 70, 80년대는 그 필리핀계 하와이안 복서들이 그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벤빌라폴로, 우리나라의 김현식 선수가 했던 벤빌라폴로. 그러니까 국적은 필리핀이지만 하와이를 오가면서 그렇죠. 하와이에서를 주전장으로도 하고 미국 링에도 쓰는. 그리고 이제 그 페다급의 뭐 세계 챔피언까지는 안 됐지만 그 버트 나바라탄이라는 또 페다급의 아주 그런 하와이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와이안 필리핀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게니건 선수는 뭐 그 레이탐도 그렇고 나바레테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사실 이제 펀치력은 굉장했지만 그냥 중견 정도로 있다가 사실 이제 출세 시합은 그 갓도 곤자레스라는 아주 그 세계 챔피언 후보 1위였던 그 멕시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와 했는데 굉장히 잘 싸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판정으로 지긴 했어요. 판정으로 졌지만 굉장히 잘 싸워서 이제 좀 주가를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쇼 노그레디라고 그 선수도 아주 미남에 그 대단한 전적을 갖고 페더급부터 해가지고 그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 됐었죠. 그렇죠. 해가지고 오그레디가 누구한테 졌지? 오그레디가 이제 힐머 켄티를 꺾고 WBA 네.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는데 네. 이 그때 전적이 76승 뭐 1패인가 2패인가 60몇 KO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하드펀치고 자주 경기를 가졌는데 오그레디의 아버지가 세계 기구를 만들죠. WAA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거기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 출전시키는 상대가 이 게니건이었고 그때 아마 오그레디가 이겼으면은 IBF가 생기기 전에 약간 그 세계 복싱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세계 기구가 하나 그렇죠. 생겼죠. 근데 게니건이 오그레디를 4번인가 다운시키면서 2회 KO시키죠. 그래서 이게 그 직전 시합입니다. 쇼 오그레디의 아버지 패디 오그레디였죠. 그렇죠. 그 세계 기구 만드는 없던 일로 하고 오그레디는 아마 그 이후로 그냥 거의 은퇴가 됐을 거예요. 몇 번 더 시합을 하고는 이제 없어지고 뭐 추후에 해설가로 활동을 많이 했죠. 아 예, 그 저 튜스데이 나이 ABC 뭐 해가지고 예. 복싱에서 그래서 그 물론 이 시합 전에 이제 뭐 예상은 아르교의 절대 우세였지만 그 게니건의 한 방, 그렇죠. 게니건의 한 방에 이제 좀 기대를 거는 그 팬들도 있었고 막상 시합에서도 이제 게니건이 또 한 번 또 아르교를 깜짝 놀라게 하죠. 그래서 시합은 뭐 예상대로 가지만 그 아르교의 어떻게 보면 그 프라이어와의 시합 전에 마지막으로 그 KO승을 거뒀던 뭐 그런 시합이 된 의의가 있죠. 그런 시합. 또한 뭐 아르게오가 프라이어전에서는 처참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전에 이렇게까지 크게 다운된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운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다운도 상당히 1라운드에 충격적인 다운을 당하는 그런 시합이어서 또 임준배 의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일단 한번 영상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にしても若いマンチーニがクリアスを破って WBA ライト級チャンピオンに輝きました。そのアルゲロに挑戦したその教訓を生かしての対戦、それだけマンチーニは今リング上 WBC 世界ライト級タイトルマッチを行うアルゲロを尊敬していました。そのアルゲロは、3度目の防衛戦では1982年2月16日ジェームズ・ブッシーニ選手を6ラウンドナックアウトで破りまして、見事3度の防衛、に成功しております。これからご覧いただきますのは4度目の防衛戦
ラスベガスアラジンホテル特設リングからアンディ・ガニガンとの対戦であります。その第1ラウンドです。ガニガンはですね、アンディ・ミゾー・ガニガンと言いまして、まあ、視聴者の中にですね、ミゾーさんって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まあ、日本人の血がちょっと入ってるんですね。もうものすごくパンチの強いサウスポーです。ハワイ出身のボクサーです。サイドボディ、珍しくアルベロが下がります。左から右、ガニガンです。今年29歳、サウスポーのスラッガー、ボディから顔面、二段打ちですね。とにかく飛び込んでいきます。素晴らしいファイターです。アンディ・ガニガン、 WBC のライト級1位にランクされています。アルベロにとりまして4度目の防衛戦。左のストレート、ショートアッパー、ショートパンチを送りましたチャンピオンのアルベロ。確かにガニガンも小泉さん思い切って攻撃を打ってきます。そうですね、この試合の前に前のライト級チャンピオンのショーン・グラビーをですね、ノックアウトしてるんですね。そうですか。右のジャブから右のフック、左右のパンチ、ガニガンはやはり角度はアルベロと同じようにいろいろ変えてきます。ボディです。トリアッパー、ガニガン思い切りがいいですね。左のパンチ、アルベロは冷静です。バランスをやや後ろにかけて、確かにそうですね。ボディーか顔面、チャンピオンのアルベロダウン。これは小泉さん珍しいですね。フランスから右のサイドボールから左のストレート、素早い攻撃が功を奏しました。ガニガンダウンを奪いました。さあアルベロはどう攻めるか。あるいは打ち返しますね。打ち返します。ガニガンのバランスが崩れています。ガニガンはこうは焦ってはいけません。アッパーから左を振り返しましたチャンピオンのアルベロ。ここで第1ラウンド終了しました。ちょっと苦笑いしましたね。苦笑いしましたね。実に生涯2度目のダウンといいますか、アルベロがダウンしました。まあ、早い頃のですね、試合は確認できませんので、2度っていうセットですね。これが2度目であるっていうセットがあるんですけれど。そうですか。まあ、めったにダウンする選手じゃないですね。4敗もノックアウト負けはありませんからね。この詰めです。サイドボール早かったですね。角度を変えてご覧いただきます。あの辺りは綺麗に外してるんですね。しかしここから右のサイドボレー、そして左のダブル、バランス勢いでですね、そうですね、倒したっていう感じですね。パンチ自体のダメージはそんなにないと思います。そうですか。さて第2ラウンド、逆にこういう立場になるとアルベロがどういう逆襲を見せるか、これも一つの楽しみです。そうなんです。ダウンした時ですね、あとどうするかっていうのは3つしかないんですよ。打ち返すか逃げるかクリンチするかなんですね。そのどれを選ぶかっていうのは、その相手のねコンディションと自分のそのダメージ、ここでボクサー自身が判断しないといけないわけです。アルベロはあの場で打ち返したわけですね。攻撃は最大の防御と言いますが、そのあたり実に冷静なチャンピオンのアルベロ。ガニガンが相変わらずガンガンと攻めていきます。ガニガン下がりました。アルベロが出ます。左から入ります。右は相変わらず温存しています。右ストレート、これは手を切りました。うまく逃れていますガニガン。第2ラウンドの攻防です。驚きました。第1ラウンドには見事ガニガンがアルベロからダウンを奪っています。左から右貫通ですね。1分を経過しました第2ラウンド。サイドボレー、相手はサウスポースタイルのガニガン。背中にライオンの入れ墨をしています。ハワイ出身、ボディから顔面です。ガニガンはですね、確か34勝ぐらいして30キロしてますよね。もう本当にパンチの強い選手ですね。
ショートアッパー。ダブルですね。そうしますと小泉さんのその KO 率からいきますと8割以上ですね。9割近いですか。そうです。KO率だけから言うとアルゲリより上ですよ。はい。それだけ自信を持って踏み込んでいくチャレンジャーのガニ。ガニガンはその前にですね、メキシコの KO キング、ガト・ゴンザレスとですね、はい倒し倒されのもう熱戦ロサンゼルスで演じたんですね。はい。で名前を挙げて、マネージャーがですね、サム・イチノセって昔ダドマリノ連れてきたはいパド・サムですね。はい。アンディ・ミゾー・ガニの日本の血が流れています。サウスポースタイル右のジャブ。ボディから顔面。しかしうまくステップバックしますね。チャンピオンのアルゲロ。左アッパーですね、カウンター取りましたね。あと10秒。相変わらず右のガードはアルゲロの特徴。今第2ラウンド終了しました。 WBC 世界ライト級チャンピオンのアレックス・アルゲロ、ニカラグアの軍艦であります。そしてこちらはアンディ・ガニガン、ハワイ出身、 WBC 世界ライト級1位にランクされています。34勝30 KO。 確かに KO 率からいきますとガニガンがアルゲロを上回っています。だからこれ WBC の指名試合ですよね。はい。さあこれから第3ラウンドに入ります。これが4度目の防衛戦になります。チャンピオンのアレックス・アルゲロ。この辺りからアルゲロはさらにライト級のウェイトでは、苦しいというそういう印象も受けてきましたね。そうですね。背が高いですしね。はい。徐々にウェイト上げていきますからね、アルゲロの場合は。三冠制覇。一つのクラスのチャンピオンになるのも難しいんですが、実に三冠を制したアルゲロ、その魅力を今日は十分に皆様にご紹介しております。チャレンジャーのガニガンが攻めていきます。左右のフック、右のショートアッパー。チャンピオンのアルゲロ、脇ます。左右の連打攻撃、ガニガン。ガニがあんまり真ん中開けていくと危ないですよね。ボディから顔面、左は空を切りました。狙いすまくアルゲロの右のストレート。アルゲロもちょっと力んでますよ。力んでますか。珍しいですね。確かに肩の辺りに力が入っています。右のストレート。今のはきれいにナックルといいますか、拳をぎっちり握った打ったストレートですね。下がりますガニガン。ガニガンはこの距離からやはりインサイトをしたいところです。右のジャブから背の高いアルゲロとしてはプレッシャーかけてですね、距離詰めてじわじわ詰めて、それでパンチ決めていきたいところですね。右のストレート。この辺りはチャレンジャーのガニガンに入ってプレッシャーをかけます。右ストレート。セカンドがベレチャ、右だって打った時に右ストレートって倒しましたね。そのあたりも実に冷静鮮やか。さあ第3ラウンド、ダウンのダメージはどうでしょうか。チャレンジャーのダウンが効いてますか。1ラウンドのアルゲロのダウンよりは効いてます。そうですか。1分以上残っています。しかしこういうところでもチャンピオンのアルゲロは決して無理な攻めは見せません。そうですね、落ち着いてますね。ややスタンス広げて腰を落として、はい、チャンス狙いますね。左のショートキックが当たっています。チャンピオンのアルゲロ。ガニガンはとにかくザッカー。サイド右ストレート。下がった。ニュートラルコーナー、赤コーナーに追い込んでいます。右のショートアッパー、右のストレート、打ち返してガニガン。ものすごい試合になっています。赤コーナー付近です。右のストレート。右を振る、左を返すガニガン。あれから右のストレート。アルゲロ強く打ってますね。ラスト30です。
左後ろ右小さく左を返しましたチャンピオンのアルゲロ。確かにこうして見ています。ガンガンの攻めに対してアルゲロガンガン左ストレート良かったですよ。かなりパンチ切ってますね。はい。すごい試合ですね。4度目の防衛戦、さすが指名試合。すごいチャレンジャーガンガンコーナーに追い詰めた。ここで第3ラウンド終了のゴングです。ものすごい試合になっています。チャンピオンとチャレンジャーの打ち合いです。 Yeah, we're back live here, round 4. Andy Gannigan comes boring right in, but Arguello blocking those successfully with his forearm and gloves. Lands a right uppercut. Gannigan just pulling away, reducing the complete force. Gannigan was hurt at the end of the last round, Tim. I don't know whether he's completely recovered or not. Well, Arguello had been staggered by Gannigan with about 15 seconds left. Now they bang together, and Padilla warning Gannigan, I believe, for hitting on the break. Round 4, scheduled for 15. Arguello getting all he can handle from #1 rated Andy Gannigan of Honolulu, Hawaii. Tim Ryan and Gil Clancy ringside live from Las Vegas on CBS Sports Saturday. Alexis Arguello having won 18 consecutive title bouts. Having his problems early against the hard-punching Andy Gannigan. Tim, very little circling. They're both in a straight line. That's why the punches are so devastating. Arguello missed with a big right hand. And paid for it, Tim. Gannigan trying a right down below and the left over the top. Arguello backed him up, but it's still not a full force shot as Gannigan was able to pull away from it. Arguello was keeping him at the proper distance, Tim. He's got him out there where he has to reach, and he can reach Gannigan. Gannigan can't reach him without taking a big chance. 72-inch reach for the champion, scores a right hand. Beautiful combination, Tim. Left hook under, right hand on the chin. Gannigan trying to work his way in, failed to do so. Under a minute to go. Round number 4. Good left hand by the champion, then a right to the body. Arguello scores another combination, and Gannigan looks a little bit wobbly. Every time he looks wobbly, he comes back, Tim. He is a battler. Takes another right hand, but again he was backing up. Arguello is so much the cooler of the two. Andy's winging, and Alexis has those hands up, good concentration. Well, technically, perhaps the best boxer in the game today. And again, he lands a big right hand and another one. Gannigan battles right back. Scored the right hand, missed the left. The art of Arguello against the Hawaiian punch of Andy Gannigan. There was Good that right hand underneath. Wow, that hurt. Final seconds now of round number 4. Blood from the nose of Andy Gannigan. WBC ライト級タイトルマッチ。チャンピオン3冠を制したアルゲロ4度目の防衛戦、アンディ・ガンガンを迎えて、これから第5ラウンドです。それにしても小泉さん、すごい打ち合い。すごい試合ですね。両者ダウンですね。第1ラウンドはガンガンがアルゲロからダウンを奪いました。第3ラウンド、右のクロスでアルゲロがガンガンからダウンを奪い返しています。ハワイのサウスポーっていうのはですね、左アッパーで相手のリバーを打つのがうまいんで、ビラフロアとかですね、このガンガンとか、それ打たせないですね。第5ラウンドです。赤いトランクスチャンピオンのアルゲロ、黄色いトランクスチャレンジャーのガンガン。チャレンジャーのガンガンの動きがちょっとこれは小泉さんどうなんですか？パンチ当たってますからね、前の3ラウンドなんかでもかなりいいパンチアルゲロから食ってますよ。左のジャブというのは左というですね。絶えず左から入ります。実に基本に忠実といいますか、これがアルゲロの芸術性ですね。
KO アーティスト、KO する芸術家と言いますけど、アルゲロなんかそのうちの一人ですね。右のジャブから入りますチャレンジャーのガンガン、左を狙っています。一方きれいにガードを固めて自分の距離を保とうというチャンピオンのアルゲロ、絶えず左から入ります。ヒーローストレート、かつてはアルゲロは左のパンチが効かすパンチだったんですが、もうこのところは本当に右で倒すケースも多いんです。もうどのパンチでも倒せますよ、アルゲロほどの選手になると。第5ラウンドの攻防です。勇敢なチャレンジャーのガンガンを迎えて素晴らしいファイトになっています。ガンガンもよく頑張ってますね。ガンガン鼻手をちょっと出しました。サイドボディ右を振りましたダブル、右は空を切っています。アルゲロの方が左へ回ってますね、ガンガンはもう回れないですね。左から右、チャンピオンのアルゲロ、右のパンチ、これは赤いか、ワンツーでツーはボディですね。左のストレートが右を振りました。チャレンジャーのガンガン、さあチャンピオンが距離を詰めていくアルゲロ、左から入りましたアルゲロ、今パンチ強いですね、コンビネーション。アルゲロがだいぶ詰めていきます。手を狙っています。右のストレート、ガンガンが追い詰められてなかなか動きが取れないですね。小さくフェイントかけていってますね。小さくフェイントかけてプレッシャーかけて出させるように組み立てて右ストレート入れてますね。追い詰めていきます。追い詰める、どうもさあガンガンビンチャーボディアッパー、ボディアッパー、すごいパンチ、ボディ叩いといて右ストレートですね。もう立てないです。縦股にカウンテッドアウト、4度目の防衛に成功しました。このレフェリーがカルロス・パディーリャですね。なるほど。それにしても素晴らしいチャレンジャーガンガンを迎えて4度のタイトル防衛に成功したアルゲロ、小泉さん、今日はアルゲロの素晴らしい強さ、その芸術品を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필름 중에 영상 좋은 그 경기가 4라운드가 빠져 있어서 그 4라운드는 이제 다른 영상에 있는 화면을 배치하다 보니까 약간 흑백으로 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역시 그 임준배 위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경기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르게오는 뭐 오랜만에 또 시합을 봤는데 역시 멋있네요. 아, 그렇죠. 복싱을 잘하고 뭐 못하고 떠나서 일단 외형적인 그 외모부터 해서 뭐 저 당시에 이제 뭐 복싱계 크라 케이블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들었듯이 역시 멋있네요. 그 복싱 자체도 상당히 그 군더더기 없는 아주 멋있는 복싱을 하네요.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유타를 참 아르게오가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고 위험한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펀치 파워가 있는 그 마구잡이 복서를 기본 정석형의 복서가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잘 보여준 그런 경기였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와, 이 앤디 게니건도 참 만만치 않은, 아르게오를 만나지 않았다면 세계 챔피언을 한 번 정도는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시합 중에 이제 황 대표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필리핀에는 그 유난히 그 에로르데부터 해서 주니어 라이트급의 그 강자들이 많았죠. 맞아요. 뭐 프레시 에로르데를 비롯해서 벤빌라폴로 세계 챔피언들, 그리고 이제 뭐 A급은 아니었지만 그 나바라테, 롤란도 나바라테도 있었고, 뭐 세계 챔피언까지는 안 갔지만 그 우리나라 선수들 많이 괴롭혔던 로드 세큐넌이라든지 또 그 후에 게론 포라스라든지 아주 그 까다로운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게니건은 이제 오랜만에 시합 보니까 그 벤빌라폴로가 발이 조금 더 있는 빌라폴로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르게오한테는 역시 역부족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1라운드 다운은 나름 데미지를 주는 다운을 뺏었고 그래서 역시 아르게오는 멋있네요. 그래서 이 시합 후에 이제 4체급 도전을 그 전대미군의 4체급 도전을 또 한번 해봤는데 악동 그 프라이어를 만나서 하필이면 그 뭐 아르게오가 뛰어나고 프라이어가 뛰어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일단 두 선수가 상성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프라이어의 어떤 그 공격 패턴을 그 아르게오가 좀 대치를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시합이 됐고 그 사실 아르게오 프라이어 1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계를 해줬지만 뭐 프라이어가 이긴 거에 와 그러는 것보다는 아르게오가 진 거에 그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시합이었고 아르게오는 역시 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역시 그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상당히 그 멋있는 복싱 상당히 그 멋있는 복싱이고 뭐 남자한테 자태란 말을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훌륭한 그 자태 정말 단 이제 지금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발이 없는 거 발이 없는 거하고 뭐 지금으로 보면 좀 단조로울 수 있지만 저 당시에는 저렇게 그 아르게오 또 사라테처럼 좀 그 체급에 비해서 장신의 그 아주 솔리드한 그 슬릭 펀처들 그러니까 뭐 막 지저분한 연타가 아닌 아주 그 깨끗한 그 펀치로 승부를 보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7, 80년대 그 아르게오, 사라테 뭐 이런 유형의 선수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좀 단조로울 수 있지만 역시 그 당시를 풍미했던 그 멋이 있네요. 아르게오 선수는. 영상 보면서 임준배 위원님께서 만일 저 아르게오가 요즘 세대에 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요즘 아마 나왔더라면 뭐 라이언 가르시아나 이런 그 미남 복서들 이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뭐 예상은 뭐그 절번타 데이비스 같은 선수와는 지저분한 그냥 막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르게오는 뭐 그 살아생전 그 선수 생활 동안 아주 그 명시합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도 뭐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첫 챔피언 등극 같은 그 오리바레스와의 그 시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와서의 방어전에 그 로얄 구바야시를 그 바디샷으로 그냥 폴도 접듯이 접히죠. 그게 이제 일본으로서는 100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의 의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아르게오가 오리바레스를 이겼지만 뭐 그게 저렇게 큰 선수가 후회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고바야시 쪽에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했죠. 하지만 했고 이후에 이제 슈퍼배드에 올라서는 당시에 슈퍼배드의 대표급 루벤 카스티오, 고비차코, 리몬, 뭐 나바레테 전부 다 정리를 그 슈퍼배드를 정리하고 뭐 세계 타이틀 매치 방어전은 아니었지만 코르넬리우스 보자 에드워즈도 그 시합도 했고 뭐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페르난데스라는 아주 그 발빠른 그 아주 아웃복서한테 한번 이제 판정패를 당하는 뭐 실수를 했지만 논 타이틀에서 거기서 이제 그 발이 좀 없음을 이제 단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일단 아르게오 복싱은 뭐 잘한다는 느낌보다는 항상 보면 멋있어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KO를 이끌어내는 그 장면도 굉장히 멋있었고 그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만 그 디에고 알카라라는 선수와의 그 1차 방어전, 슈퍼배더 방어전은 1라운드에 그 눈이 거의 뒤집혀지게 KO를 시키고 또 페더 시절에 우리나라 연동규 선수와 그 말썽 많은 시합을 했던 리아스코 같은 선수는 뭐 2라운드에 간단히 그냥 원사이드하게 잡고 해서 그 가운데 중량급, 그 라이트급까지 뭐 페더부터 라이트까지는 당시에 정말 그 일셀 그 풍미한 그런 뭐 멋진 선수였죠. 지금 뭐 리아스코 얘기가 나왔지만 아르게오의 그 조국인 니카라과가 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리고에르토 리아스코와의 경기만 홈링인 니카라과에서 치렀고 모든 세계 타이틀 매치를 다 국외에서 그러니까 적지나 제3지대에서 치렀기 때문에 정말 그 대단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이 경기가 아르게오의 세계 타이틀 매치의 마지막 승리인데 그러니까 첫 도전에서 에르네스토 마르셀에게 이제 판정패를 하고 그 이후로 19연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세 체급에 걸쳐서 타이틀을 따내고 또 패더급은 4차, 또 슈퍼 패더급은 8차, 또 라이트급도 4차 이렇게 19연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 중에 KO가 17개예요. 그러니까 슈퍼 패더급 때 이제 아투로 레온과의 방어전의 판정승, 또 지마트를 꺾고 라이트급 챔피언이 될 때 판정승을 제외하고는 전부 KO로 이제 상대의 정리를 그것도 이제 적지에서 했다는 것이 높이 평가돼요.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지마트와 이 시합은 아주 둘이 그 정중한 시합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 체스 경기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마트가 자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정중하게 타이틀 양도한다 그러니까 아 감사히 내가 받지만 그 정중하게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막 아주 치열한 그런 건 없지만 아주 그 정중한 그 체스 게임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시합이 이제 그 지마트와의 시합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세계 타이틀 매치 19연승이 흔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조루이스가 어쨌든 25차 방어를 하면서 연승을 쌓고 또 힐리 암스트롱이라든지 그 이외에는 세계 타이틀 19연승은 아마 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프로복싱에서 그런 기록을 쌓아 나갔다가 정말 그 프라이어 같은 선수를 만나서 어쨌든 이제 그 시대의 이제 전성기가 끝날 무렵이기도 했고요. 아르게오의 복싱은 임준배 의원님이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고 젠틀하고 이 복싱이 좀 고상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아르게오가 많이 남겨준 것 같아요. 뭐 프라이어 시합 때 이제 프라이어에게 진 후에 차라리 그 당시에 WBC 쪽에 사울 만비하고 했으면 4체급을 무난히 됐겠죠. 뭐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도 남았던. 사울 만비가 실제로 이제 추파를 던졌고 아르게오가 오케이만 하면은 대결이 성사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르게오 쪽에서 자기는 그 정말 챔피언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고 만비의 그 제의를 거절했어요. 만비를 별로 챔피언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 그렇다고 봐야죠. 오랜만에 보니까 역시 아르게오 시합은 멋있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아르게오 시합 중에 또 이게 너무 이렇게 그 긴 거를 저걸 안 하다 보니까 뭐 이 시합을 했는데 다음에는 오리바레스 시합도 사실 13회 KO지만 재밌잖아요. 그 뭔가 주도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시합에서 재밌으니까 그런 것도 다음 기회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자, 명승부전 리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멋진 경기, 재미난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